주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11시 19분,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부터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윤석열 기자회견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엄청 열받았죠. 한편으로 헛웃음,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허허허, 저런 게 대통령이었다고? 저 따위를 누가 뽑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게 검사였어? 저놈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억울했던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소통이 아니라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하기보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그런 식이었죠. 답답하고 화딱지나고 어떻게 저런 놈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우리만 가졌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국힘당 쪽에서는 못해도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진솔했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나경원 같은 애들도 진솔한 기자회견이었다는 등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있을 때, 되도 안 하게 추켜 세우고 있을 때 국힘당 안팎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국힘당 끝났다. 자기들 표현 그대로 하자면 이제 보수가 끝났다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만 한심하게 느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주제는요, 그래서 윤석열 기자회견과 또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힘당의 반응, 기자회견이 한참 열리고 있는 중에 국힘당의 반응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속에 천불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저쪽 애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자, 윤석열 기자회견 후입니다.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을 지들은 끝장 기자회견이라고 떠버리고 다녔죠. 끝장 기자회견이래. 뭐가 끝장이야? 자기들 딴에는 오랫동안 할 말 다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질문도 많이 받고 설명도 많이 한다. 이런 취지였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자회견 진행되는 꼬라지를 보면 지 할 말만 하고 지 목 아프다고 그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밖에 안 들립니다.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을 생각조차 안 했던 자리였죠.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국민 담화라고도 했다대? 참. 자, 이 대국민 담화인지 대국민 끝장 기자회견이었는지 아니면 우격다짐이었는지 원래는 11월 달 하순 11월 말에 하려다가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의 요구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질문보다 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했죠.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기보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길게 말을 늘어뜨리죠. 그리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데요? 사과는 했는데 사과를 했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죠. 와, 정말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장면들을 보여드리면 또 주무시기 직전에 열폭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의 이 동영상을 좀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예, 일단 진정들 하시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네. 그 여사님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상 중단 같은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그 대선 때 이미 좀 내조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있고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돌이켜 보면 대선 때 그 이른바 그 한 유튜버와의 7시간 통화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성향에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그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사건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들이 대부분 대외 활동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 차원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에 좀 약간 부적절 내지는 뭐 아니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2021년 7월 말에 그 정치 그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참. 예, 순진화됩니다. 김건희가 순진화됩니다. 나 참 얼척이 없어가지고. 나 진짜네. 네, 순진해서, 주가 조작을 하셨군요. 순진해서 그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았고, 순진해서 양평고속도로를 그렇게 틀어갔군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 아닌가요? 순진하대. 참네. 자, 뭐 순진하다 이 얘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글쎄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 아닌가요? 부부싸움 앞으로 좀 많이 해야겠다고? 아니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국정을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 김건희가 국정에 자꾸 끼어들고 괜히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그거를 막는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앞으로 계속 국정에 나대겠다 이런 식의 태도 아닌가요? 아니 왜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모르는 건가? 야, 참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변명이, 글쎄 변명도 조금 품격 있게 그나마 좀 말이라도 억지도 좀 말이 되게 해야 하는데, 부부싸움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 아니 그러면 국정이 부부싸움으로 결판 날 일인가요? 그거 자체가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옛날에 유경수도 뭐 여기저기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격려할 사람들 격려하고 했다고 유경수와 김건희를 빗대어서 표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경수라는 사람이 적어도 주가 조작은 안 했잖아요. 글쎄, 정말 유경수 씨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예, 글쎄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를 거기다 갖다 비교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국힘당 내부에서는 물론이고요, TK에서도 엄청 열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K 쪽에서는 유경수 씨가 거의 신적인 그런 존재, 엄청나게 추앙을 받는 존재인데 감히 김건희를 거기다 비교를 했으니, 예, 실제로 유경수 얘기를 할 때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다는 얘기 실제로 났다고 하죠. 와, 정말 저는 진짜 박근혜 좀 열받지 않았을까요? 예, 아까 학고방에 사는 디오리님께서 닭 엄청 열받았겠네. 나대기님께서는 사자 명예훼손 아닌가요? 돈벼락님께서 유경수 여사 지하에서 경로할 듯. 아니, 그러니까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아무리 그렇지만 나가요 아줌마랑 비교를 할 게 아니지 않나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윤석열의 이런 우격 다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자, 다음 얘기 계속 보시겠습니다. 또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내가 뭐 잘못했니? 선거 와가지고 선거 좀 도와준 사람이라서 내가 전화 좀 해줬는데 뭐 잘못했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웃기는 부분은 모든 잘못은 이 참모진들이 잘못한 거다. 나는 다 얘기했는데 참모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꼴이 났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와, 참모? 그러니까 지는 잘못한 게 없고 참모들이 실수해서 이 사달이 났다. 이거 아닌가요?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원래요, 그 한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공은 아랫사람한테 돌리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가 왜 자기 책상에다가 벅스 히어링가 그거 갖다 놨다며. 그 얘기가 뭡니까? 책임은 내가 진다. 공이 있다면 너한테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책임을 지가 져야지. 왜? 예, 수준 이하죠. 정말 수준 이하죠. 남 탓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명태균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하고 명태균하고 통화하는 거. 이 결정적인 녹취가 나오니까
이걸 말을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희한한 변명을 대는 겁니다. 그냥 통화 한번 했을 뿐이라고. 아니, 차라리 내가 딱 끊어가지고 그냥 기억을 다 못하고 있었다. 근데 선거 전날에는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내가 명태균이가 전화 왔었다는 걸 내가 깜빡 잊었다. 그거 내 실수했다. 요렇게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근데 괜히 왜? 나는 얘기 다 했는데, 참. 자, 아까 유경수 얘기를 제가 잠시 했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핑계를 댔답니다. 유경수도 아내로서 조언을 하지 않았느냐. 청와대 안에서 야당 노릇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 아내가, 김건희가 조언 좀 했기로서니 그게 뭐 잘못이냐 이랬다고 하네요. 나 진짜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뻔뻔스러운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얼굴에 표정 변화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조금 민망한 얘기를 하면, 아무리 변명이라도 민망한 얘기를 하면 얼굴에 표정이 좀 변화가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게 기본적인 죄의식이라는 건데,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지 말이 맞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 아랫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정훈장교로 근무를 했잖아요. 정훈장교로 근무하는 중에 개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개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원, 실제 병사로서 이렇게 행정 업무를 봐주는, 그러니까 장교에 한 사람씩 따라 붙는 개원들이 있는데, 이 개원 중 얘가 참 좀 답답한 애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한 걸 제가 매번 이렇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제가 확인 안 하고 보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대대장이나 여단장한테 가서 작살이 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이 개원한테 이거 맡겨놨는데 개원이 실수했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해요. 왜?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작살 나거든.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중위, 소위도 자기 밑에 병사한테 진짜로 실제로 병사가 잘못했어도 병사한테 책임을 돌리면 야단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참, 서글픕니다. 뭐 이런 놈을 찍어준 사람이 나쁘지 않나요? 참. 자, 이왕 열받은 거 세 번째 장면도 한번 보시고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국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되게 좀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삼권 분립 체계를 위반한다는 거죠? 나 진짜 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니, 지가 특검 수사팀장 하지 않았어? 그것도 국회가 다 만들어 놓은 수사팀장이었고, 당시 야당이 다 했던 수사팀장 아니었어요? 근데 뭔 소리야? 지가 한 거는 뭔데?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나 참. 예.
정말 서글프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진짜. 네. 이거 자꾸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웃을 일이 사실은 아니죠.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건 뭐야? 하나 참. 예, 제가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참.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사람은 저기 잊어먹나 봐. 기억력이 그밖에 안 되는 건가요? 기억력이 그밖에 안 돼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건가? 아니, 자기가 특검 수사팀장 아니었나요? 자기가 수사팀장이었는데 이딴 소리를 한다고? 참, 네.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예,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자,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에 실망스러워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거 아니죠? 참. 자,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기자다웠던 한 명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이따위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못 하잖아요. 2시간 반인가 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따박따박 묻지를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의 꼬리를 잇지를 못했어요. 방금 같은 그런 그런 대답이 나왔을 때, 아니, 대통령 니도 특검 수사팀장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왜 희한한 소리를 하느냐? 라고 딱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황당한 대목이 그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뭐 이상한 조작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야당 조작? 아니, 그러면, 야당에서 조작하면은 그러면 검사들은 조작 안 했냐? 니는 조작 안 했냐? 이런 얘기 사실 좀 따지고 들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아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기자가 하나 있었죠? 부산일보 기자입니다. 자, 이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부산일보 박스코 기자입니다. 네.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해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뭐 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뭐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 넣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구체적으로 계속 질문을 했잖아요. 최재형 목사한테 받은 거라든지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다 해야 되는데,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엄청나게 많이 수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가 할 말 다 해놓고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내가 그러니까 따지라고? 아니 누가 따지래? 예, 동문서답을 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오히려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나오니까 뜨끔해서 엉뚱한 소리로 시간을 때운 거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누구 말 맞다나, 이게 담비님 말 말씀 그대로 마리아 막걸리야,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참 이러니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겠습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을 했었죠. 뭐라고요 했느냐면, 구질구질한 변명이다, 부부싸움이 대책이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개혁신당,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 지들하고 같은 편이잖아. 솔직히 우리는 국힘당하고 개혁신당하고 같은 편이라고 보지 않나요? 자, 국힘당의 같은 편, 개혁신당에서조차 윤석열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앉아서 연설을 하냐, 어떻게 앉아서 연설하냐, 이 태도부터가 틀려먹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곳곳에서 윤석열의 이번 이 기자회견을 보고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참. 자, 그런데 이런 비판은요, 뭐 민주당 쪽뿐만 아니고 개혁신당 쪽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막 터져 나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직전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앞장서서 비판 기자회견을 했죠.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담화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정리하면 첫째,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습니다. 명태균 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문자 답장을 보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3건 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죄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 그대로 죄를 지은 게 많아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내내 확인시키는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국정마비의 확인사살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정상국정은커녕 정상사고와 정상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보통 사람 기준으로도 지성마비 상태입니다. 공천 추천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진술은 이후에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어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했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에 치명적 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국가 최대 위협입니다. 목적도 내용도 정리 안 된 급조회견을 통해 조중동의 고언도, 여당 대표의 재언도, 당정의 조율도, 대통령실의 정무 보좌 기능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간도 종료 직전입니다. 함께 쓸려갈지 국민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보수 언론의 충고라도 깊이 새기며 나라와 보수를 살릴 마지막 고비에 의인 10명의 양식과 애국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뽑았던 대통령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말이 안 통하고 무능을 넘어 국익의 최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참 별 얘기를 다 했었죠. 국어 사전이 잘못됐다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죠.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우려한다는 이딴 소리를, 아유, 진짜 우려스러운 거는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다니요.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는 분명히 북한에다 무기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군사적 위협에 처하게 돼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재래식 전력마저 증강이 된다면 우리는 뭘로 싸워야 합니까? 그런 개소리를 늘어놓는 윤석열, 네. 국힘당 내에서도 오늘 난리가 났어요. 충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충격적이라는 말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국힘당 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과드린다 하면서 부덕의 소치를 인정하고 고개 숙일 때까지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충격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현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일화,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새벽 5시까지 문자 보냈고 이 얘기, 저는 사실 그 얘기 듣는데 돌았나 했어요. 바보 아니야? 그 국정농단 자백하는 거잖아. 나 진짜. 예. 그게 진솔한 대화였다고 말하는 추경호나 나경원이도 또라이는 또라이인데, 예. 국힘당 내에서 이런 말을 하는 초선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요새 친한계, 친한동훈계, 여기서도 뭐라고 했느냐. 안 하느니만 못한 의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에 못 미친, 안 하느니만 못한 의견이었다. 이게 국힘당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할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게 국힘당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딴 데서 나온 얘기가 아니야. 충격적이다는 말도 국힘당 초선 의원이 한 얘기고,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것도 국힘당에서 나온 얘기고, 특검법을 방어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것도 국힘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완화된 얘기고, 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걸러진 얘기입니다. 국힘당 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망했다. 윤석열이가 보수정당을 망하게 만들었다. 파산시켰다. 라고 얘기합디다. 심하게 표현한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자기 집에 불 질렀다.
자기 집에 불을 질렀는데 불 질렀는지도 모르고 희죽희죽 웃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합디다. 더 웃기는 표현 하나 드릴까요? 벙어리 삼룡이가 최부잣집에 불 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흠모에 맞지 않는 그 아씨를 업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더라. 예, 벙어리 삼룡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예, 벙어리 삼룡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벙어리 삼룡이가 자기 집에 불 질러 놓고 자기가 사모하는 아씨만 들쳐업고 나오는 형국이다. 예,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왔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그나마 자기가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는 건희 아씨를 살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불 속에 더 팽개친 게 아닌가. 별당 아씨가 사는 그 별당 주변에 불을 더 세게 질러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튼 이런 비판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쏟아집니다. 자,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일을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예,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추가 녹취록이 조만간 또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원래 일말의 기대도 없었지만 정말 얘는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입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